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조합에 있어서 지연가산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 조합 지연가산금에 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조속재개 신청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게 15%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최초다시피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지연가산금의 기본 정신이 그 재개발 조합에서 현금 청산자가 돼서 재개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용 재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조합이 그 신청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이 현금 청산자는 조합의 신청까지만 기다려야 돼서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한 상황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합에게 빨리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2월 9일부터 개정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을 보게 되면은 국법과 국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해서 조합이 그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나중에 정해지는 보상금에 대해서 연 15%의 지연가산금이 붙게 돼 있는 이 국법 적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90일 내에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도과된 기간이 6개월까지는 5%,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10%, 11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15%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해지는 보상금에 지연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법에 의한 지연 가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이 개정돼서 실제 시행된 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법에 따른 지연 가산금이 결과가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나오겠죠. 몇 달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법에 따른 지연 가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규정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90일이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총회가 통과가 되고 인가까지 나고 그게 한 3달 정도, 90일이면 3달이니까요. 3달 정도 지나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사업이 진행되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라면 당연히 그 현금 청산자인 수용재결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가산금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국법을 적용받았을 때 지연가산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재결 신청 청구는 현금 청산자가 된 날로부터 바로 할 수 있는데,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조합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가 조합 내부적인 분쟁 문제라든가 해서 그 사업 기간이 1, 2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연가산금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재개발 현금 청산에 있어서 지연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내 사안이 국법, 그러니까 도정법이 국법에 적용되는 건지 신법에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 국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설립인가가 신청이 돼야 되고요, 조합이. 그리고 2018년 2월 8일까지 조속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개정법의 적용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다 국법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8일까지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법이 적용돼서 지연가산금이 계산이 되고요. 2018년 2월 8일까지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 조합이 또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설립인가 신청이 됐으면은 신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수용재결 신청 청구가 됐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됐고, 그 조합의 설립인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이 2012년 8월 2일 이후, 이 세 개가 충족이 되면은 신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세 개를 다 충족을 시켜서 신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법자 국회가 너무나 크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신법에 적용되는 경우는 좀 좁혀놨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조합 설립인가 신청도 점점 시점도 늦어지게 되는 거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 늦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법에 적용되겠지만 국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법이든 국법인지 신법인지 나의 그 상황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용자의 신청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자기의 스탠스를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저희 회사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